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소송이 이번 대법원 결정까지 6년여간의 공방 끝에 담양군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습니다. 민관 협치 농정을 통한 담양식 지속 가능한 자치 농정 추진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 담양 농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랏빛 향기에 반하다 담양 고서 포도축제가 23일 개막합니다. 지난 20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거리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해동문화예술촌에서 지난 6월 1일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진행한 국제전 도시 리듬과 예술적 행동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2019년 전라남도 담양군 사회조사를 시행합니다. 담양 공공도서관은 가을 학기를 맞아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담양 뉴스와이드입니다.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소송이 이번 대법원 결정까지 6년여간의 공방 끝에 담양군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습니다. 담양군은 지난 16일 담양 메타세콰이어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 사업 2단계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구역 편입토지의 한 소유자가 담양 군수와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실시계획 인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담양군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 실시계획 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2017년 7월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불충족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같은 해 9월 원점에서 재검토한 새로운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했으나 또다시 소송에 휘말리며 이번 대법원 결정까지 6년여간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지난 4월 광주고등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불복해 담양군의 실시 계획 재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려 원고 측의 의견을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1심과 2심의 판결 이유를 보고 급박하고 주요한 증거나 변동사항이 없을 때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는 사건에 대해 바로 기각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송 및 토지 수용 등으로 유원지 조성 사업이 주춤한 상태에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비롯한 토지 수용 결정 등을 토대로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 정상화의 걸림돌이 모두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행정서비스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디딤돌로 삼겠다며 앞으로 완성될 메타프로방스는 담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지가 돼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담양군이 민관 협치 농정을 통한 담양식 지속 가능한 자치 농정 추진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 담양 농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은 지난 13일과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과 함께 담양 농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다는 주제로 2019 담양 농업 상생발전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간담회는 농업 관련 핵심 부서인 친환경 농정과를 비롯해 친환경 유통과 산림정원과 농업기술센터 등 4개 부서가 통합 추진해 생산 단계뿐만 아니라 영농기술, 유통, 가공, 임업소득화 등 농업에 관한 관심사항과 궁금한 사항을 한 곳에서 들을 수 있어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최영식 군수는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WTO 개도국 지위상실 우려 등 대외 국제정세 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아울러 농업의 전문가이자 지역 농업의 핵심 리더로서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국민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제1의 목표로 관광, 문화, 인구 유입, 투자 유치 등 군정을 추진해왔으며 국민들의 협조로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며 민선 7기에는 6차 산업 혁신 농업 지원, 농협 RPC 통합과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스마트팜 육성, 유튜브를 활용한 농촌체험 관광산업 활성화 등 농업 부분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재정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군은 앞으로 9월 5일까지 청년 농업인, 지역의 농업 관련 기관장 등 2번의 간담회를 더 갖고 최종적으로 4번의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검토한 후 2020년 신규 시책 등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담양 고서면은 오는 23일부터 3일간 증암천 생태공원 일원에서 포도미인 보랏빛 향기의 바나나를 주제로 제11회 고서 포도축제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고서포도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고서면 기관단체, 고서농협 등 각 기관과 사회단체가 후원해 담양 고서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거래 홍보 및 판촉 행사 등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축제 전날 포도 품평회를 시작으로 축제장 내에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포도 품종별 전시장, 포도 와인 담그기, 포도 조격 체험, 포도 빨리 먹기 대회, 포도 상자 접기, 포도 깜짝 세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객을 맞이합니다. 또한 향토 음식 먹거리 장터, 포도 막걸리 시음 및 부침개와 관광객 포도 시식회, 야시장, 염색 체험, 공예 체험, 드론 체험장도 함께 운영하며 싱싱하고 맛있는 포도를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23일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박서진 등 국내 유명 가수가 출연하는 축가 공연을 중심으로 24일 라디오스타, 품바 한마당,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노래자랑을 열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구성했습니다. 축제 관계자는 고서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주민과 관광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고서포도축제는 경연제로 펼쳐지며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친숙한 이미지를 부각해 담양 고서포도의 브랜드 파워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담양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0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거리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찾아가는 거리 상담은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지원과 거리 상담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거리 상담은 청소년기의 고민 해결을 위한 개별 상담과 간이 심리 검사, 우드마커스 공예 체험 등을 진행하며 지역의 청소년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 및 지역민의 만남을 통해 찾아가는 거리 상담 및 다양한 체험 부스를 통해 위기 청소년을 현장에서 발굴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에서 지난 6월 1일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진행한 국제전 도시리듬과 예술적 행동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해동문화예술촌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인 상상나래와 전시 주제와 관련된 철학적 내용을 바탕으로 아트 토크쇼 톡톡톡, 영화가 사랑한 미술이라는 주제의 브런치 모임 카페필로가 운영됐습니다. 또한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 아동센터 아동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감상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약 5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기획단체들과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단빛길 공방들의 해동문화예술촌 내 일일 체험 등을 운영해 인형극, 유리공예, 푸드트럭,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가죽공예, 금속공예 체험 등 대중과 문화예술인과의 교류의 장을 형성했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해동문화예술촌의 오픈과 동시에 이루어진 전시가 10,000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해냈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관심과 애정이 해동문화예술촌뿐만 아니라 담양군으로 확산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동문화예술촌은 31일 두 번째 전시 꿈과 아동 참여 전시 특별전 꿈꾸는이 운영되며 9월 7일부터 상상나래와 톡톡톡을 다시 진행합니다. 담양군은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오는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2019년 전라남도 담양군 사회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조사는 국민의 주관적 의식 및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해 균형적인 지역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정부 승인 통계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표본 가구 828가구를 직접 방문해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등
전라남도 공통 항목 40개와 담양군 특성 항목 20개에 대해 설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군 관계자는 사회조사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객관적인 사회지표 작성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회조사를 통해 수집된 조사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장됩니다. 조사 결과는 12월 공표될 예정입니다. 담양 공공도서관은 이달 28일부터 지역민을 대상으로 가을 학기 평생교육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강좌는 9월 17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최신 트렌드에 발맞춰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14개 강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집 분야는 유아 대상 오감 쑥쑥, 책놀이 동화마루, 유아 발레, 초등 대상 미술 공작소, 종이접기와 클레이, 창의과학교실엔 언플로그 코딩, 성인 대상 보테니컬 아트, 통기타 교실, 굿모닝 건강 요가, 북유럽풍 손뜨개, 프랑스 자수가 있으며 야간 강좌로 유튜브 콘텐츠 제작, 활력 요가, 플룻을 운영합니다. 특히 유튜브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제작 과정으로 영상 편집과 스킬을 재밌게 배울 수 있어 1인 유튜버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양 공공도서관 김종성 관장은 담양에 특별한 문화센터가 없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유아를 위한 놀이 중심 책놀이 강좌인 동화마루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도서관이 문화공간의 중심이 되고 자기개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행정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선선해졌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늦여름 더위가 기승입니다. 한낮에는 식중독 지수나 자외선 지수가 여전히 높게 올라가니까요.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